제안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얘기를 좀 하는 걸까요? 제안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어제 MBN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놔요. 지금 여권에 계신 여당에 소속되신 누구를 향해서 제안을 했다고. 일단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그 개별 정치인들에게 야당 정치인들에게 장관직도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때 보면은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김성식 의원까지 제안을 다 했는데 네. 함께 이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성사가 안 됐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유승민 두 정치인 이름을 꺼내면서 당시에 입각 제안이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성사가 안 됐다. 당사자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시죠. 부인을 합니다. 사실 무근이에요. 안철수 의원 드루킹으로 감옥 가더니 직접 드루킹 역할하며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강한 반발인데요, 이거는요.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이 아닌 발언 당장 취소해 주길 요청한다. 두 정치인이 모두 부인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합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입각 제안을 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제 판단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갑니다. 안철수 의원이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횟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을 했던 분과 그 댓글 조작의 피해자인 분의 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누구 말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피해자였어요. 거짓 조작을 반복한 사람의 말은 아무래도 더 신뢰값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그런 점에서 신뢰감 있는 스피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천문학적인 횟수의 선거 댓글 조작 범죄의 주범이었던 분이 예. 저렇게 복권이 돼서 마치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후일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에 당대표 시절에 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했었잖아요. 역시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신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스탠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아니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전혀 과거에 없었던 얘기를 꺼내놨을까라는 또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강력히 부인한다. 이건 뭡니까?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렇게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네네. 근데 다만 지금 저렇게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뭐 문서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전화를 했겠습니까? 뭐 문자를 남겼겠습니까? 증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당시에 이 국정농단에 이은 탄핵에 이어 탄생된 정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과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형태의 이 그물을 치고 함께 국민을 향한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아마 개별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사실은 세력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반대를 하거나 혹은 그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이제 남아있지 않죠. 다만 제가 세력에 해야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하면 그 세력은 딸려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서로와 세력과 세력 간의 연합 정치. 예. 그리고 앞으로 저 말이 나왔던 배경 역시도 지금 국민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치, 이재명의 정치 혹은 김경수의 정치가 정말 국민들을 품고 세력과 세력 간의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타결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정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질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이것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 논쟁은 사실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
각자의 세력이 혹은 각자의 주자가 예.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훨씬 더 많이 내놓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누구누구한테 제안했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당사자로 꼽히신 분들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갑자기 어제 벌어졌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대선 주자급으로 꼽히신 분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또 본인 얘기도 살짝 해요. 들어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요게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 호남 지역 이제 언론사 관계자들과 만나서 요 자리에서 꺼내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당 대선 후보로 여기서 민주당을 말하는 거겠죠.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 뭐 이런 이름 나오지만 가능성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상황이 뭐 여의치 않아서 출마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거기에 출마를 못할 시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여든이 넘으신 정치인, 뭐 완전히 뭐 베테랑 정치인, 뭐 이 단수가 구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주민인데 김동연 경기지사를 언급하고 근데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일단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는요. 다른 앞부분에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주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일단은 김동연 경기지사 가장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일까요? 그래서 전 농담을 좀 너무 세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사실 김동연 지사 역시도 그 앞줄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다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이죠. 거기에 또 명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빠지게 될 경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은 그걸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이제 선수로 누구든지 그거는 도전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 판이 그렇게 뭐 되겠습니까? 특히나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특히나 이 여당과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는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색깔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야당이 견지해왔었던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 이것을 그대로 안주하는 그런 후보가 아마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김동연 지사가 과연 표를 많이 받을 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우뚱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박지원 의원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그냥 농담을 세게 하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느 초선 의원 뭐 10명 뭐 20명을 모아놔도 박지원 의원 한 명의 정보력과 이 스피커력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일정 부분의 뭐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 대선 일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송영훈 전 대표님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게 일단 저기 언급된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가만히 보니까 모두 영남 출신이에요.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충청입니다. 출신이. 그리고 앞서 3명은 친문 인사로 통합니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그런 색깔은 없죠. 근데 저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호남에서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통령 후보를 상정하고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비치거나 그분들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또는 없는가. 이걸로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거예요.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득표율이 85%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명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5%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5배 이상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2월 26일이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사건 결심을 하고 3월 중에 판결 선고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할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저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과정이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한테서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11월에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는 그거는 서슴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고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당내에서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런 얘기를 왜 했는가 도대체. 그렇군요. 다음 주제 역시 이제 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